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북구갑의 권한희 의원입니다. 지금 한창 졸리고 힘든 시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총리님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립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키스트는 월남전 파병에 따른 미국의 원조로 1966년 건립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 국민들은 사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빵 공장이 아닌 연구소를 지어달라고 한 것은 정말 큰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한 것은 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 수출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해도 전년 대비 47% 증가한 70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달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체 ICT 수출이 전체 산업의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비율은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중도 비중이지만 흑자 부분에서 ICT 흑자를 제외하면은 무역 수지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수출 품목도 반도체, LCD, 휴대폰 등 대기업 제품 위주고요. 또 국가도 중국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 및 수출 경쟁력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가진 ICT 잠재력이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유지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R&D 투자 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한다면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고요. 2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고 지금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님께서는 애플과 삼성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핵심적인 거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무래도 그 변화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고 삼성은 하드웨어 중심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사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소프트웨어 시장이 사실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 이유가, 우리 부총리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과거 주경부 장관 시절에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굉장히 많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인식이 소프트웨어는 공짜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씨를 안 뿌리거나 또는
제대로 안 가꿨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리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전부 사실 한 곳으로 모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산업통상자원부, 게임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눠져 있고요. 또 적용 분야별로 보면 공공은 안전행정부, 민간은 미래창조과학부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과 이행이 참 어렵습니다. 현재 부처가 뭐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임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총리님이 관여를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이 분야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역시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창조 경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가정책조정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분야가 나눠진 것도 문제고 또 소프트웨어 직업 인력 고용 동향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미충원율이 28.9%에 달하고요. 12대 우리 국가 주력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이 분야의 부족률이 극심합니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이제 우리 최경환 부총님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을 그냥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었고 또 MB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사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은 전체 세계 시장의 2%밖에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뿌리에 비료를 안 주고 꽃에 비료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산업적 접근을 해서 산업에 예산을 많이 쓰고 인재 양성을 하는 데는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해도 잘 안 되면은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동안에 하드웨어에 우리가 너무 많이 치중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한번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과 앞으로 R&D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창조경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지역 창립대에 참석을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기능이 전부 통합하는 문제는 각 부처의 기능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인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래부 물론 장관님이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실제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월에 대정부 질문 제가 총리님께 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신산업 먹거리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얼마나 육성해야 하는지 목표를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총리실은 어떻게 뭐를 했느냐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상반기에 13대 미래성장 동력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을 추진을 하겠다. 작년에 이제 미래성장 동력을 정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상반기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추진을 하고 이 실행 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총리님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여쭌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다음 기회에 이 CK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CK 사업, 그게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육부 장관님,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입니다. 예. CK 사업이 특성화 사업이 맞습니까?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의 의미가 뭡니까? 특성화는 전략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전략의 하나의 방식이 특성화입니까? 특성화라는 거는 뭔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산적인 게 아니라 집중해서 뭔가 이 특성이 있는 거를 정하는 게 그게 특성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만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연간 2,031억 원을 확보해서 5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된 것이고 그 재정 투입 방식으로 지역 특성화를 이제 유도한 것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말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CK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보면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CK1입니다. CK1은 80개 대학에서 265개 사업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특성화입니까? 그리고 수도권 대학은 CK2는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총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CK 사업으로 집행하기로 한 2천억 중에서 1,000억은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이 나머지 1,000억은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지방 국립대 특성화학과를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길러줘라. 그러면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리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리 제가 답변드립니다. 예, 제가 깊이 있게 그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총리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요.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안행부 모두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청년들 힘듭니다. 우리 지금 힘들지만 미래 세대 청년들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총리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총리님이 챙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산업, 지방 대학 이것을 연계한 네, 지방 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지금 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마당에 특성화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좀 추가 부연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차관입니다. 네, 하시죠. 예.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금과 같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을 4개 광역 단위로 나눠서 3가지 특성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첫째는 대학의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사업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특성화, 예, 그러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